삶인데요. 네, 오늘은 머린 LG 해양 조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수어항을 운영을 하면서 조명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으면 저희가 이제 수조 내에서 이끼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끼는 사실 녹조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요런 이끼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미관상 보기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좀 없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건 계속해서 키워주고,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서 키워주고, 그렇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성 이끼, 악성 조류들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그 조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바람직한 조류는 키우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명 악성 조류들은 우리가 저거를 제거한다든지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관리하는 방식은 늘상 해수 생활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 있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 생물학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렇게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닥재나 리퓨지움이나 아니면 이끼를 먹는 생물, 동물이나 생물들을 써서 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조류들을, 원하는 조류를 키움으로써 우리가 원치 않는 조류를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만드는 방법, 이런 게 바로 생물학적인 방법이고요. 물리적인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스키머를 잘 조절을 해서 조류들이 흡수하고 먹이로 삼는 어떤 입자들 내지는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방법이 바로 스키머를 이용한 물리적 제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스키머뿐만 아니라 양말 필터라든지 이런 거 써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별로 추천해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악성 조류 내지는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항생제 처방을 해서 수조에 그걸 부어서 없앤다, 뭐 이런 방식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별로 추천해 주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긴 한 것 같은데,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곧 세균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변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항생제 처방 때 100% 다 죽이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남는 게 있으면 그게 좀 더 강해져서 살아남고, 더 강해져서 살아남고, 이래서 결국에는 내성,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때문에 웬만하면 항생제 처방, 시아노박테리아를 제거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쓰는 것이 낫다고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생기게 돼요. 아시겠지만 뭐 시아노박테리아가 생긴 게 계속해서 먹이 많이 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박테리아를 계속 붓고, 박테리아제를 계속 붓고 그러는 상황이고, 그 다음 박테리아 먹이도 계속 주는 상황이라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계시는 그 수조 자체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화학적으로 단기적으로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도 화학적인 치료 자체는 별로 추천해 줄 만한 것이 아니라고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화학적인 걸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활성탄 있으시죠? 활성탄이 유기물질 같은 거를 화학적으로 흡수하고 흡착시킨다, 요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제가 쓴 게시글 해양조류 1, 2, 3, 4번까지 아마 게시글을 남겼을 거예요. 그 부분 보시면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분류 조류를 간단하게 4가지 종류로 제가 분류를 할게요. 이건 제가 분류한 건 아니고 이제 학자들이 어떤 그게 분류를 한 건데, 보통은 색깔로 구분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색깔. 그러니까 남조류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남조류. 그리고 영어로는 블루 그린. 그러니까 블루 그린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아노박테리아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근데 시아노박테리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는 수도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조류 내지는 박테리아에 속해요. 그래서 제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걸 제거해야 되느냐면은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질소 고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암모니아 같은 걸 끓여서 거기에다 시아노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생물들이 그걸 먹게 되면 암모니아를 먹게 돼서 결국에는 암모니아 중독이나 아니면 독성이 몸에 퍼지거나 수조 내에 퍼져서 별로 좋지 않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땐 이건 개인적인 이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그러워요. 막 뭐 실 같은 거 날리는 것 같고 징그럽고. 근데 우리가 해수어를 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눈에 보기 좋고 이쁘니까 관상 수조잖아요. 근데 이거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수류 같은 거, 보통은 수류를 조금 세게 한다든지 방향을 잘 맞게 해서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필름 형태의 조류,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류에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수류가 정체되는 구간에서 조금 생길 수가 있다. 어떤 조건들이 맞으면, 뭐 먹이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어떤 조건들이 맞으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조류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녹조류, 가장 많이 보는 건데요. 녹조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좀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 조류를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면 매크로 LG가 있고요, 마이크로 LG가 있어요. 매크로와 마이크로의 어떤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고 막 가지도 있고 막 보이는 것 같고 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일 정도로 크다. 그러면 매크로 LG, 그걸 좀 굳이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거시조류 정도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 LG는 그와 조금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시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시조류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형태가 조금 약간 규칙적으로 생겼다. 어항방문에 막 점점점점처럼 막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설명드릴게요. 녹조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녹조류는 보통 이제 수조 벽면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 제거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제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끼 제거하는 유리닦개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방법, 책에는 사실 나온 책도 있고 안 나온 책도 있는데, 요게 이제 컨션서스 머린 아쿠아리스트라는 책인데, 로버트 페너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은 녹조류나 수조 벽면에
그런 이끼 같은 게 묻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크래퍼나 그런 것도 있지만 신용카드,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그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칼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요. 물론 칼날이 짱이죠. 근데 칼날은 뭐 손이 빌 수도 있는 거고 또 유리에 기스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값비싼 아크릴 수두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칼날은 사용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용카드 그거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품 쓰는데요. 그러니까 유리닦개 전용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뭐 튠즈 유리닦개도 써봤고, 갑자기 제가 쓰고 있는 그 제품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그것도 좋긴 한데요. 어우, 신용카드 진짜 좋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근데 뭐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는 되도록이면 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녹조를 닦고 나니까 이끼 냄새가 신용카드에서 나가지고 되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조류, 네, 갈조류 혹은 적조류라고 하는데, 네, 갈조류랑 적조류랑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로 구분한 거예요. 갈조류는 보통 이제 그 라이브 락이나 아니면 바닥재 같은데 이제 먹이를 많이 주다 보면 이렇게 약간씩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요. 요거는 사실 영양소 제어, 그러니까 원수 통제 내지는 먹이, 물고기에게 먹이 주는 거 양을 조절하면서 조금씩 그 우리가 관리 내지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레드 LG라고 불리는 그 라이브 락 같은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코랄 LG라고 하죠. 사실 코랄 LG라고 하는데 보라 LG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라이브 락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칼슘이 저기 경화가 돼요. 경화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산호에서 일어나는 경화 작용하고는 약간 다른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사실 에너지가 쓰여서 생물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경화, 바닥재의 경화라든지 라이브락에서 일어나는 경화는 어떤 굉장한 화학적인 수치가 맞았을 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CA, 칼슘과 알칼리니티, 그런 경도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조금 칼슘 결정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락에도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수류 모터라고 하죠. 서브머저블 모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사실 보라색 혹은 흰색으로 칼슘 결정이 많이 묻어나와요. 칼슘 결정이 많이 묻어나오면 나중에 문제는 저기 제품이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그게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내지는 2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관리 측면에 있어서 나름 시간을 정하시고 제거를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약간 요거는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디아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너플래제이트, 이런 조금 약간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어떤 조류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나쁘다고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나이트로젠 사이클, 여과 사이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게 생기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여기 책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미관상 좀 보기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다이너플래제레이트라고 요런 것도 사실 조류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 나중에 제가 언급 드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밀루디늄, 오디늄 같은 저기 병원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이노플래질레이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오디늄은 굉장히 나쁜 거지만 일반적으로 디아톰이나 다이노플래질레이트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어떤 특정 공간에 있으면 그게 여과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좀 시간이 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또 이제 실제로 제가 하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서 했는지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